토트넘이 이번에 FA컵에서 탈락을 하면서 카라바오컵에 이어서 컵 대회에서 또 탈락을 하게 됐는데 사실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좀 많이 뜨겁잖아요. 이에 대해서 로마노가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경질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현재까지는 여전히 스퍼스에서 변화의 조짐은 없다. 물론 누구도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가 임박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며칠 그리고 다음 경기 이후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크게 두 가지죠. 짧은 대답이지만 첫 번째, 일단 레비는 포스테코글루를 현재 경질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다음 경기 이후를 봐야 한다. 이 다음 경기가 뭐냐?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단두대 매치가 아닐까 싶은데 맨유 대 토트넘 대 맨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두 팀 간의 대결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진 팀은 여러 의미로 좀 타격이 클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순위도 거의 둘이 붙어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똑같고 누가 이길까? 한번 얘기를 좀 전술판 켜놓고 해볼까? 일단 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나 뭐 맨유의 아모림이나 둘 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죠. 뭐 포스테코글루야 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라인,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미드필더들의 많은 활동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전방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두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요. 아모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죠. 윙백들이 높이 올라가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벌려놓고 이선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박스 타격을 하는, 그리고 기회가 났을 때 스트라이커가 골 찬스를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 그런 축구. 그런데 지금 이 두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들, 사실 명확하다고 하면 명확하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우선 대표적으로 토트넘 같은 경우엔 제일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전방 압박에서의 디테일. 지난 빌라전도 보시면은 토트넘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전방 1명, 양쪽 윙, 미드필더 2명, 양쪽 풀백들까지 올라가서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에 7명이 전방 압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압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빌라전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넓은 공간에 벤탄쿠르 혼자 남게 되는, 즉 비어버리는 중원의 문제. 이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토트넘이 압박이 선수들을 많이 투자만 할 뿐, 즉 많이 올려보내기만 할 뿐 이 압박에 대한 시퀀스의 디테일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빌라가 한번 풀어낼 때 이 뚫려있는 벤탄쿠르 혼자 남아있는 이 중원 공간으로 볼을 빼서 간단하게 역습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죠. 물론 포스테코글루가 뭐 라인을 좀 조정을 해서 신중한 축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감독의 특성상 정말 중요한 경기,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압박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트넘은 이런 압박에서의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맨유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토트넘과는 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맨유 같은 경우는 압박을 받았을 때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즉 탈압박의 문제인데,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아모림도 후방 빌드업을 하거든요. 짧은 패스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만약에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걸면 이거를 짧은 패스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맨유 경기들 최근 거를 보면은 상대 압박에 밀려서 뭐 오른쪽에 있는 요로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쏠리고, 강하게 압박을 받은 요로가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앞쪽으로 냅다 차버리는, 그러면서 호일룬한테 공이 가는데 호일룬이 이걸 지켜주지 못해서 뺏기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지금 두 팀의 단점들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토트넘은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고, 맨유는 압박을 받았을 때 풀어내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누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누가 지금까지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거를 한 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거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압박을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서 나온다? 그래서 맨유를 정확하게 압박한다? 이러면 토트넘한테 정말 좋은 상황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맨유가 압박을 풀어내는 것들을 정말 잘 연습을 해와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온다? 그러면서 토트넘에 비어있는 중원 라인을 타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러면은 맨유한테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과 맨유 이 두 팀이 가지는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양쪽 사이드백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쓴다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포로도 자주 올라가고 스펜스도 자주 올라가고, 심지어 스펜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많이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 역할까지 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는 풀백이 단순하게 공격의 기점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공격의 마무리까지 노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맨유도 디테일은 조금 다른데 사이드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건 마찬가지죠. 뭐 왼쪽에 달로나 오른쪽에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3-2-4-1 대형을 만들고 상대의 사이드 수비 라인을 벌려놓는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으로, 즉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이선 자원들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쓰는데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사이드 지역에 머무르면서 뭐 크로스나 컷백 아니면 측면에서의 연계에 집중한다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비교적 얘기했을 때는 포스테코글루의 풀백은 조금 더 안으로 좁히는 반면에 아모림의 윙백은 넓게 벌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 사이드백이 둘 다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디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각자의 측면 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리는 걸 감수를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수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토트넘이 센터백 2명이랑 6번 미드필더 이렇게 3명이 뒷공간을 커버를 하고 맨유도 후방의 백스리가 뒷공간을 커버를 하니까 이 3명 대 3명이 이 뒷공간 풀백이나 윙백이 올라감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뒷공간을 얼마나 잘 커버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맨유라면 토트넘의 사이드라인을 뭐 가르나초 같은 선수 아니면 아마드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롱패스를 받아서 파고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윙백들이 올라와서 또 파고들 수도 있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엔 이 맨유의 뒷공간을 뭐 손흥민, 쿨루세스키 아니면 마티스텔이 살짝 빠져서 각자 측면에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 두 팀의 경기는 이 비어있는 사이드의 뒷공간을 누가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경기에서 또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정력이에요. 정말 한정된 그런 기회들. 그거를 누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쿨루셉스키, 가운데 뭐 텔, 왼쪽에 소니. 맨유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예상은 안 되는데 좀 아무림이 전술적인 실험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자리에 마이노, 브루노, 가르나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 자리는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또 최전방에는 뭐 호일룬이나 지르크지. 맨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드 디알로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활약, 크레그로스의 플레이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반대편 자원들은 디테일이 좀 아쉽고 마무리가 아쉽기 때문에 여전히 결정력 측면에서는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양쪽 사이드 이런 데서 플레이메이킹성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가운데에서 이제 텔이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팀의 시스템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분명 두 팀 다 허점은 나올 거거든요. 뭐 수비가 뚫리든 뒷공간이 뚫리든 아니면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나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박을 풀어내거나 압박이 먹히거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허점이나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앞선 공격수들이 누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어쨌든 로마노가 맨 처음에 얘기한 그 말 다음 맨유전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상황이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뭐 순위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맨유랑 만약에 그 맨유한테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포스테코글루를 마냥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줄 수만은 없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맨유 역시도 이 아모림도 마찬가지죠. 아모림도 지금 뭐 중도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좋은 경기도 있었고 안 좋은 경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어쨌든 감안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포스테코글루를 상대로 만약에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다. 그러면 아모림 역시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날 경기 맨유 대 토트넘,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는 정말 단두대 매치가 되지 않을까. 축구팬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게 구경하면서 볼 수 있는 경기겠지만 만약에 두 팀 팬분들이 보신다면은 정말 살떨리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채팅창 100% 싸움 난다고? 야, 나 두려워서 입중계를 못 켜겠어. 그날 무서워서 입중계를 못 켜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 채널 구독자 형들이 정말 안 싸우는 편입니다. 정말 신사적인 편이에요. 진짜 뭔가 사실 제 채널은 전 되게 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구를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전술 찾아보면서 막 영상 보면서 하는 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채널 보는 사람들은 되게 진짜 찐팬, 축구 찐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매너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 팬분이 되게 신사적으로 아모림 뭐 지지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댓글도 제가 봤고요. 반대로 뭐 맨유 팬이 뭐 슬롯에 대해서 칭찬하는 뭐 그런 댓글들도 한번 봤고요. 그럼 뭐라 해야 되지? 참 보기에 훈훈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채널 댓글 보면은 주인장이 신사적이라고요? 감사합니다.